생각보다는 좋은데? 안녕하세요. 대관남자입니다. 시장이 정말 시끄럽습니다. 이 딥시크가 뭔지, 왜 이렇게 시장을 흔드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나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미국과 중국이 본격적으로 인공지능에서 붙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딥시크가 시작을 했고요. 어제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많은 AI 반도체 기업들은 급락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상황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딥시크가 미국을 잡아먹는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중국의 딥시크도 저도 사용을 해봤는데요. 아직까지 솔직하게 말하면 뭐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으로 돈을 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힘든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으로 데이터를 쌓아서 나중에 피규어 AI라고 하는 로봇에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간 단계가 현재까지는 아닐까 싶습니다. 시장이 충격을 받은 이유는 중국의 딥시크가 저비용 그리고 고효율을 내면서 부터인데 굳이 비싼 돈 주고 할 필요 있어? 미국의 M7의 AI 투자는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다르게 보면 과거의 미국과 소련이 스푸트니크에 대한 부분을 떠올려야 됩니다. 우주, 달을 네가 먼저 가니 내가 먼저 가니 하면서 경쟁을 하면서 우주 경쟁이 본격화되었던 이 부분이 저는 이 딥시크로 인해서 인공지능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시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딥시크가 시작한 반도체 패닉셀은 엔비디아를 13.5% 넘게 하락을 시켰고 암홀딩스도 10%가 넘는 하락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시간 외에 조금 정신을 차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오르는 상황을 볼 때 조금은 단기적인 충격에 끝날 것이라는 게 조심스러운 생각입니다. 중국의 딥시크, 이 기업의 말로 이 정도로 쫄아야 돼 라는 부분은 이미 2, 3개월이 지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이 딥시크가 부각을 받는다 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미국 시장을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생각보다는 좋은데? 라는 부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오라클, 그리고 구글, 테슬라 이런 기업들의 하락은 우리가 다르게 생각을 해보자면 가격이 중요합니다. 그만큼 마이크로소프트와 이런 오늘 하락한 기업들의 특징은 이슈와 모멘텀 그리고 시장의 주목을 받아서 크게 펌핑이 된 기업이고 오늘 올랐던 기업들을 보면 실제로 그렇게 부각을 받지 못하고 절절 매던 기업 그리고 제대로 부각을 받지 못한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정의 트리거를 찾은 것이지 본격적으로 AI 버블이 터진다 이런 부분은 조금 과장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시장은 하락의 명분을 찾았습니다. 딥시크라는 부분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 미국 증시가 인공지능 시대가 끝났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오늘의 상황이 말이죠. 하지만 인공지능 시대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에게 밀렸니? AI 반도체는 망했니? AI 소프트웨어는 미국 상장 기업을 이제 보면 안 되니? 이런 바보 같은 이야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의 딥시크가 뒤통수를 제대로 때린 것은 팩트입니다.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냈고 방향성을 찾았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돈을 안 써도 충분히 퍼포먼스를 낼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은 반성해야 되고 앞으로 방향성을 찾아나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이론 말고 앞으로의 투자 포인트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AI 반도체는 필요합니다. 미국의 트럼프라는 인물이 중국에게 밀리기 싫어하는 인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 분야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고 방향성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에 대한 AI 반도체 규제, 전쟁은 본격화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투자 포인트를 떠올려야 됩니다. 야, 고성능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기업이 누가 있을까?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TSMC겠고요. 야, 엔비디아 말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거나 이제 조금 더 저렴하게 만들기 위해서 조금은 다른 기업들도 한번 보자.
그러면 AI 반도체의 핵심 부품 중에 하나인 HBM을 만드는 글로벌 기업은 누구냐? 그리고 기존의 플라스틱 기판에서 발생했던 발열 문제, 그리고 그 발열 문제로 인해서 휨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실리콘 소재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막았지만 이 부분에서 혁신적인 기술은 아마 유리기판이 아닐까라는 부분으로 유리기판에 대한 테마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먼저 큰 틀에서 투자 포인트로 보고요. 다음에는 AI 소프트웨어 전쟁은 이제 본격화될 것입니다. AI의 이 소프트웨어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은 오픈 AI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오라클, 엔비디아가 함께 할 거고 그리고 딥시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오늘 주가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조금은 불확실하다. 변동성이 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국과 중국과의 경쟁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을 투자 포인트로 봐야 되는데 우주가 되겠고 방산이 되겠고 에너지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AI 전쟁으로 인해서 야 우리가 중국에게 밀리는 거 뭐 없어 라는 부분으로 우주가 부각이 될 거고 야 우리가 기술력은 다 좋은데 조선의 그 유지보수 분야에서 한국이라는 다른 지역의 기업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아 라는 부분에서 방산 그리고 야 2차 전지가 아니라 배터리가 아니라 석유야 천연가스야 원자력이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AI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조심하고 불확실하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핵심은 미국과 중국과의 본격적인 경쟁이 일어나면 그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산업들을 보자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자존심 싸움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단순히 산업에서 앞서고 뒤처지고가 아니라 이 필수적인 요소가 경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 자존심 싸움으로 인해서 투자 포인트가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경쟁하는 분야를 보면 우주항공이 되겠고 조선해마로가 되겠고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보면 우주항공은 이미 스페이스X, 로켓랩 이런 기업들이 재사용 발사체 혹은 나는 스페이스X처럼 위성을 겁나게 발사를 했어. 이런 부분으로 이미 중국과 경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MRO는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을 위해서 한국의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과 같은 기업들에게 MRO 관련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시장에는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살펴보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에너지 분야에서 변압기가 될지 석유가 될지 천연가스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변압기, 원전 관련 기업들은 거의 급락이 나왔고 석유와 천연가스 기업들은 그래도 버티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르고 애매한 분야는 먼저는 패스를 하면 됩니다. 먼저 우리가 조금 야 이거는 맞을 것 같아 라는 부분만 봐도 늦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은 일정을 봐야 되는데요. 1월 28일 화요일은 글로벌 최대 소비 인구에 대한 저는 의심이 생기는 중입니다. 중국에 지금 친척이 있는데요. 중국의 설날, 중국의 춘제가 40일간 90억 명이 이동을 한다고 하는데 이 사진은 공영 매체의 페이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동을 제대로 하지 않고 약 40일이라는 이 부분은 실제로는 7일을 넘기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인류 역사상의 최대 규모의 이동이라고 하는데 실제 중국의 소비는 줄어들고 있고 시장에는 텅텅 비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철은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비싸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무궁화호 같은 그런 기차는 막 미어 터져서 나는 시간이 넘쳐 흐르기 때문에 가격이 싼 일반 무궁화호 같은 기차를 타고 갈래 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고속철은 사람이 없고 하지만 무궁화호와 같은 오래된 기차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국의 현실을 보여주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월 29일 수요일은 미국의 FOMC와 글로벌 증시에 대한 부분을 볼 건데요. 미국의 FOMC 회의는 29일 2시, 30일 새벽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한국 시간으로 말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금리 인하가 없을 가능성이 높고요. 트럼프 2기 정부의 파급력을 보고 금리에 대한 방향성을 나타낼 것이라는 게 파월의 말입니다.
시장은 금리 동결에 대한 선반영을 시작을 했고 트럼프 정부의 파급력이 강해진다면 금리 인하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현실입니다. 1월 30일 목요일은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현재 딥시크에 대한 우려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이 실적 발표 이후에 CEO의 말에 의해서 우려가 해소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테슬라의 실적이 생각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선을 넘는 트럼프, 점점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에 대한 거리두기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상황에서 실적마저 나오지 않는다면 조심을 해야 되고 실제로 AI에 대한 딥시크의 공격으로 인해서 테슬라도 안전하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어느 정도 보여줘야 되고 핵심은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인데 AI 기업들의 실적 이후에 미국의 주요 CEO들이 캐펙스 투자나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주요 체크를 하면서 만약에 이 부분이 그대로 증가하거나 이어지게 된다면 야, 딥시크는 그냥 페이크야. 굳이 우리가 이렇게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 라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시장은 안정세를 찾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월 31일 금요일은 애플과 인텔의 실적 발표가 있고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12월 개인소득, 소비지출, 인플레이션 지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애플의 하락을 멈출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한데 현재 애플의 주가의 상승은 해치 그리고 도피성 자금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한 상승이기 때문에 애플이 턴어라운드를 했다라는 부분은 조금 과장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텔은 일론 머스크의 인수설로 인해서 실적까지 개선된 결과치가 나온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ETF를 보면서 우리는 정리를 할 건데 안전하게 모두 다 인정할 수 있는 분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의 글로벌 우주테크 방산 액티브 번호는 478150인데요.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향을 그리면서 천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방향성이 맞다. 그 근거는 주가다라는 부분으로 이 타임폴리오가 생각보다 운용을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타임폴리오의 ETF를 좋아하고요. 구성 종목을 보면 하나오션도 보이고 도비 에비에이션 그리고 아처 에비에이션, 로켓랩 이런 기업들이 보이기 때문에 우주, 그 다음에 조선 MRO 그리고 무인기와 드론과 관련된 부분까지 체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ETF를 보면서 모두 다 인정할 수 있는 분야의 투자는 생각보다 안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이 ETF로 우주항공과 방사는 투자를 할 수가 있고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는 산업은 곧 성장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저는 오늘 타임폴리오의 글로벌 우주테크 방산 액티브를 소개를 드립니다. 저는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았고 제가 좋아서 소개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